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노린 문자 사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남의 한 농촌마을에서는 주민들에게 100만 원씩 지원금을 나눠줬습니다. 지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에 그동안 모아둔 마을 기금을 깼습니다. 광주시가 집회를 예고한 극우 보수단체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해남에서 원인 모를 지진이 잇따르면서 기상청이 임시 관측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체계를 전환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지 40여일 만인데요. 광주시도 정부 지침에 따라 그동안 문을 닫았던 공공시설들의 개장 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패밀리랜드가 황금 연휴를 맞아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거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쌓인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바깥 외출에 나왔습니다. 애들이 답답해서 좀 나왔고요. 어린이날이면 또 사람 많으니까 사람 좀 없을 때 좀 오려고 미리 검색해보고 왔습니다. 지난달부터 45일 동안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안정세에 들어가고 국민의 일상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식, 모임, 외출 등의 일상생활이 가능해졌고 그동안 문을 닫았던 공공시설들도 다시 문을 엽니다. 광주시는 오는 6일부터 우치공원 동물원을 비롯해 도서관과 박물관 등 채용 문화시설의 단계별 개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가워요. 애들 너무 집에만 있어가지고. 근데 전면적인 거는 좀 일시에 탁 터버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차근차근 좀 단계적으로 터주는 게 상황 발생하는 환자 추이 보면서.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방역 체계가 완화되긴 했지만 세계적 대유행이 멈추지 않고 있고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아픈 시민들은 3, 4일 동안 집에 머물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역 정책을 전환하게 된 거는 결국은 이제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믿고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시민들이 책임감을 갖고 방역과 경제를 함께 챙겨야 하는 한 단계 더 높은 대응 체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40주년을 맞아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광주시가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 신고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6일과 17일뿐만 아니라 오는 6일에도 광주 동구와 광주시청 앞 등지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이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인 채 5.18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보수단체의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곧바로 적용되고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광주 지역 모든 집회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매우 이례적으로 단행된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할 시에는 집회 참가자 개인별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광주시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돼 반발이 예상되지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물샐 틈 없는 코로나 방역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제40주년 5.18 민주항쟁 기념행사가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해 사람들의 모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추모제와 민주기사의 날 행사 등 주요 행사를 최소 규모로 진행하고 전야제는 TV 콘텐츠 제작 사업 등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사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81개 행사가 이번 40주년 기념행사에 열린다며 이 가운데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 20개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날은 오늘 절기상으로는 입합니다. 올 봄은 꽃샘추위가 늦지막히 기승을 부린 데다 곧바로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겨울에서 바로 여름으로 넘어간 느낌이죠.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흐린 하늘이 이어지면서 때이른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더 낮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3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비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오늘 오후 6시부터 밤 9시 사이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고 자치단체는 이미 긴급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틈탄 문자 사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급 재난자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이 도착했다는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따라 나옵니다. 문자에 포함된 주소를 누르면 소액 결제나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유도됩니다. 정부를 사칭한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사기 문자입니다. 생계비와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지원과 관련된 사기의 대표적인 형태는 이 같은 문자 사기, 스미싱입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보낸 문자에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경우는 없습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받으시면 그것은 정부가 보낸 것이 아닌 스미싱이랄지 이런 사기 문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일단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더라도 피해를 막을 방법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요구하는 앱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으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휴대전화에서 출처를 모르는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설정해 사기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문자 사기 신고는 1,300여 건. 코로나에 대한 관심사에 따라 내용도 바뀌는데 마스크 대란 때는 구매 관련 피해가 늘다가 최근에는 생계비 지원으로 사기 수법이 바뀌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남의 한 농촌 마을에서 코로나19 생계지원금으로 집집마다 100만 원씩이 지급됐습니다. 마을 이장이 공동 수익금과 후원금 등을 10년 넘게 모아온 건데요. 정말 필요할 때 단물 같은 돈이 됐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라야 노령연금 등 80만 원이 전부인 93살의 박병인 할아버지. 마을 기금에서 1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보자 얼굴이 환해집니다.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그 마음이 고마워서입니다. 받고 싶으면 갚고 쓸 때 있으면 쓰시라고 정도이죠. 아주 고맙지요. 31가구가 모여 사는 이 작은 농촌 마을에서 집집마다 100만 원씩을 지급한 건 보름 전. 이장의 제안으로 마을총회와 소위원회 등 2번의 회의를 거쳐 지금이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때라는 데 동의했고 최근 이주해 온 3가구에도 절반인 5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마을 기금은 현재 이장이 11년 전 처음 마을 일을 맡으면서부터 향후 후원금과 마을 공동재산인 논에서 나온 이익금 등을 모아 마련했습니다. 마을 기금이 조금 모아진 불로 그런 분들 돌아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 총회에서 그 이야기를 해서 아직도 하루 4차례 군내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농촌의 외딴 마을. 나누는 게 일상이 된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고향을 떠난 이들이 다시 돌아와 노후를 지낼 수 있는 작은 요양원을 갖는 게 소망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코로나19 극복 성금을 취약계층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서 보낸 성금과 물품 등이 31억 3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마스크와 방호복 등 방역물품과 자가격리 지원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 27억 4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성금이 취약계층에게 하루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해남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9일 동안 무려 55차례인데요. 해남에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 건 관측이 시작된 이래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원인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군 산이면의 한 가정집. 거실에 있던 남성이 갑자기 주변을 돌아봅니다. 천둥 소리와 같은 굉음과 함께 흔들림이 느껴진 겁니다. 천둥 번개 친 것처럼 쾅 한 소리 후에 좀 여진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려나 해서 밖에 CCTV를 쳐다봤는데 너무 날씨가 좋더라고요. 인근 마을 주민들도 지진을 감지했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오시더니 살짝 못이 우두두하네 그래. 그런데 막 딸내들이 전화가 와. 텔레비에 나오고 뭐. 진도 3.1의 지진이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26일 리히터 규모 1.8의 지진이 감지된 이후 39번째 지진으로 가장 강도가 컸습니다. 고층에 있는 사람은 흔들림을 느낄 정도였고 해남군과 소방당국에는 1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13시간 동안 16번의 미소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리히터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을 포함하면 9일간 55번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안과 가장 가까운 해남 지진 관측소입니다. 기상청은 임시 관측소를 추가로 설치해 해남 지진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남 지역은 기존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서 지진 발생 원인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4군데 정도 임시로 관측망을 설치해서 지진은 활성화된 단층이 있어야 하는데 해남 지역에는 조사된 활성 단층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진앙 주변 토속 채취장 2곳에서 발파 작업이 진행됐다며 지진과의 연관성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해남군에 제기했습니다. 기상청은 진앙의 깊이가 깊은 점으로 미뤄 단순 발파로 인한 지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전남대학교 온라인 중간고사 도중 서버에 오류가 발생해 일부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어제 오전 127명이 온라인 중간고사를 치르던 중 서버 2곳 중에 한 곳이 재부팅되는 오류가 발생해 일부 학생들이 복구가 이루어진 30분 동안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는 오류의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해당 과목에 대한 재시험을 치를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가 5.18 민주광장에 설치된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을 훼손한 혐의로 71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5.18 민주광장에 설치된 봉축탑의 하단부 천을 칼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8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입지 선정 평가가 임박한 가운데 평가 방식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평가 기준에는 입지 조건, 그러니까 접근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정작 가속기를 쓸 연구진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입지를 놓고 실제 수요층의 생각은 어떨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국내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종사자 200여 명에게 물었더니 10명 중 5명이 호남을 적지로 선택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거주 중이어서 방사광 가속기의 수도권 근접성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욱이 에너지, 소재부품 업체 등 실제 수요층 2,000곳에 물었더니 접근이 편한 시설보다 안정적인 시설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와 수요처와의 거리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교통은 차후 문제였습니다. 수요층의 생각과 무관하게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평가는
수도권 인접 후보지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입지 조건이 전체 배점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6일 평가단은 오전부터 강원, 경북, 전남, 충북을 차례로 돌며 각각 50분 동안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조 원대 사업 규모가 무색할 만큼 단순한 평가 방식, 지역별로 불붙은 여론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부는 정책적인 판단 대신 자치단체 경쟁으로 국책사업을 진행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일부 부지의 민간 매각 방침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거셌는데요.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방식에 대해 정부가 타당성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엑스포 폐막 이후에도 활용되지 못한 채 곳곳에 남아있는 박람회장 부지. 박람회 재단은 정부 투자금 3,700억 원을 갚기 위해 민간 매각을 추진했지만 시민단체는 난개발이 우려되고 단순한 상업, 수익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며 공공개발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가 최근 공기업인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방식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넉 달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에서는 항만공사의 재원 조달 계획과 재무 안전성, 수익성 등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수차례 추진했던 민간 매각이 무산된 데다 항만공사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 구조와 적극적인 부지 활용 계획도 해수부가 사후 활용 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나선 주요 배경입니다. 다만 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방식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날 경우에도 공사가 직접 사후 활용을 추진할지 별도의 재단이나 자회사를 만들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무적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사업 시행 주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다시 지역하고 논의해서 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민간 주도 개발을 반대해온 지역 시민단체는 해수부 용역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해양 복합센터 건립 등 박람회 정신을 구체화할 수 있는 사후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차후에 수익성을 걱정한 나머지 만약에 상업시설이나 그다음에 이런 아파트나 이런 것으로 전매를 해버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우리가 그동안에 지역민들이 겪었기 때문에 대형 컨벤션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 역시 공공개발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해수부의 구체적인 용역 결과는 오는 8월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사적지인 옛 적십자병원에 대한 공개 매각 절차가 유찰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서남학원 청산위원회가 옛 적십자병원 매각 입찰을 진행한 결과 광주시만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최소 2군데 이상 참여해야만 경쟁 입찰이 유효하다는 서남학원 청산위 공고 규정에 따라 옛 적십자병원 첫 매각 절차는 유찰됐습니다. 광주시는 옛 적십자병원이 5.18 사적 11호라는 점을 감안해 서남학원 측과 협의를 거쳐 적극적인 매입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개막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없는 야구 팬들을 위해 개막전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 홈에서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키움 히어로즈와의 개막전에서 팬들이 보낸 응원 메시지와 관전 인증 사진 등을 야구장 전광판에 송출하는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단은 매 경기마다 선수 사인볼을 정립해 관중 입장이 허용되는 첫 경기 때 팬들에게 나눠줄 계획입니다. 광주 시립미술관이 오는 19일부터 개관하지만 당분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광주 시립미술관은 휴관한 지 84일 만인 오는 19일부터 관람 예약제를 통해 미술관을 제한적으로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람을 원할 경우에는 온라인이나 유선 전화로 사전에 예약해야 하고 하루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은 본관의 경우 180명, 하정웅 미술관과 사진전시관은 각각 50명으로 제한됩니다. 전라남도가 사회적 경제기업 비대면 판로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우체국 쇼핑몰에 최근 전남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관을 개설해 54개 업체 251개 제품을 입점시켰고 현재까지 6천여 건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 쇼핑 등 판로 확대를 위해 입점과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낯선 이의 편지가 5월 보물로 학생들을 이끕니다. 체험하며 배우는 5.18 방탈출 게임이 개발됐는데요. 웹주소 518.com에 접속해 퀴즈와 자료를 확인하고 민주묘지와 옛 전남도청을 다니며 답을 찾는 방식입니다. 게임을 개발한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측은 소규모 모임이나 다른 지역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체험 등도 구성했다며 더 많은 학생들이 5.18을 재미있게 배웠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 있었던 시민들이 당시에 쓴 일기장을 5.18 기록관에 기증했습니다. 기부자들은 최근 부쩍 심해진 5.18 왜곡, 폄훼를 바로잡기 위해 일기 기증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5.18 기록관은 서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5월 13일부터 특별 전시가 열리는데 해당 일기들을 최초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휴일엔 명품 공연을 안방극장 1열에서 관람해보는 건 어떨까요? 광주시립교향악단이 내일까지 그림자극 피터와 늑대를 온라인으로 공개합니다. 할아버지 말을 안 듣는 소년 피터가 무서운 늑대가 사는 숲에 놀러가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림자극으로 만들었습니다. 광주시형 유튜브 채널 GSO-TV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국악 상설 공연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하루 2회씩 한 달간 18번의 공연이 마련되는데요. 오늘은 오후 2시부터 국악동요, 소금장수, 얼씨구, 장마당 등의 국악 향연을 감상할 수 있고요. 금요일에는 창극단 등 시립예술단의 공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절기상으로는 입합니다. 올 봄은 꽃샘추위가 늦지막히 기승을 부린 데다 곧바로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겨울에서 바로 여름으로 넘어간 느낌이죠.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하늘이 흐려서 볕도 강하지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때일은 더위가 한풀 꺾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게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도 2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비도 내리겠습니다. 오후 6시부터 밤 9시 사이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 중에는 곳곳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이른 오전에 이동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3.6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3도로 오늘도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구름이 가득 끼어있는 가운데 목포의 낮 기온은 20도, 영암 22도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22도,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은 21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이 맑게 개는 내일부터는 또다시 기온이 29도 안팎까지 높게 오르겠고요. 이번 주 후반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